평소 이상형이었던 연예인 사진을 보여주었을 때 뇌가 더 반응하는 건 이상형이었던 연예인이었다고 하는데, 인간의 뇌는 이렇듯 사랑보다는 잘생기고 예쁘고 멋진 것에 더 반응을 하고 결국 사랑은 생각보다 별거 아니라는 결과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론은 이론일 뿐, 저희 부모님께서는 서로를 만나기 전에 한 번씩 다른 배우자랑 어긋난 결혼을 하고 실패한 후 운명같이 만나셨는데, 서울과 부산을 오고 가며 긴 장거리 연애를 6년씩이나 한 후 결혼을 하셨고 외아들인 저를 낳으셨습니다. 애지중지 자란 자식인 저는 그런 부모님을 곁에서 지켜보며 결혼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랑 하는 게 맞구나 느끼며 난 반드시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사랑하는 여자와 일찍 가정을 가지겠다고 마음먹은 저는 미래에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완벽한 남자로 거듭나기 위해 내 인연을 기다리며 대학 들어가자마자 외모도 가꾸고 공부도 운동도 열심히 하는 등 저라는 사람을 누가 봐도 멋지고 괜찮게 만들었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좋은 유전자 덕분에 저는 명문대학교에 입학해 멋진 외모와 큰 키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고, 저를 짝사랑하는 여자들의 시선을 받으며 열심히 제 짝을 찾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를 곁에서 부러워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서요. 명철이란 친구였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친구는 저희 집 건물에서 새빵살이 하는 집이었는데, 부모님 두 분 다 열심히 성실하게 제 자리에서 일하고 있으신 분들이셨지만 형편이 비지가 않더라고요. 자세한 사정은 잘 몰랐지만 부모님 말씀으로는 맘씨가 워낙 좋으신 분들이라 부모 형제 덕본 거 하나 없는데도 주변에 누구 하나 죽는 소리 하면 바로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것이 허다했던지라 여전히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새빵살이를 못 면한다 했습니다. 저희 건물에서 새빵살이 하는 사람들 다들 아파트 청약이다 집 마련해서 성공해서 나가는 좋은 터였지만 명철이 부모님은 그곳에서 벗어날 줄을 모르셨죠. 명철이는 잘 못 먹어 커서 그런지 작은 키에 외모도 썩 훌륭하진 않았지만 참 성실했고 부모님께 효자였고 저와는 다른 면에서 스스로의 인생에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하는 녀석이었습니다. 제가 대학 갈 때 그 친구는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바로 대기업 생산직에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 친구 부모님들은 그래도 아들이 대기업에 취직했다는 걸로 집안의 자랑으로 여기고 온 동네방네 떡을 돌렸고 저도 그 떡을 먹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생의 신분으로 그 친구에게 오다 가다 만났을 때 축하한다는 얘기를 했죠. 축하한다 명철이, 너희 부모님 진짜 좋아하시더라. 대기업 생산직이면 돈도 많이 벌 텐데 이제 좋은 여자만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 가지면 부모님 마음 편하시겠다. 평소에 부모님 칭찬도 잦아있고 본받을 만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 저는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얘기를 했건만 그 친구는 여전히 얼굴에 근심 걱정이 가득하더라고요. 에이, 결혼은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우리 아직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식구들 다 책임지기 전까진 난 결혼 못하지. 당장 취직하면 뭐해? 갚을 빚이 산더미인데 우리 누나랑 여동생도 시집 보내는데 보태야 하고 우리 부모님도 가게 하나 마련해드리기 전까진 난 두 다리 쭉 못 펴고 살아. 승혁이 너는 워낙 어려움 없이 잘 자랐으니 이런 내 마음 이해 못할지도 모르지 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그 친구 말 맞다나 솔직히 가난한 그 형편은 경험해보지 못해서 잘 모르지만 왠지 그 친구의 인생을 오로지 집중하면서 살 수 없을 것 같아 안타깝기는 했습니다. 저는 같은 서울이었지만 집과 학교가 완전히 끝과 끝으로 멀었기에 학교 근처에서 작은 아파트 하나를 얻어서 살게 되었어요. 군대 갔다가 전역해서도 저를 위한 제 집은 주인을 기다려 주었습니다. 기껏해야 주변 친구들은 학교 근처 원룸이나 투룸 쉐어하고 기숙사에서 살았지만 전 20평대 아파트를 얻어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그러던 찰나에 저는 진짜 운명 같은 인연의 어느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인연이 되려고 했었던 건지 제가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친구들이랑 함께 카페를 갔는데, 그곳에서 어느 여자가 주문을 받고 있는데 고양이 강아지상의 장점만을 절충해 놓으며 그야말로 한번 봐서 잊지 못하는 제 이상형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카페에서 예쁘다고 소문이 퍼져 있어 숱한 남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고, 저 역시 기회를 보다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그 여자의 마음을 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처음에 쪽지를 줬더니 무시했고 저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시간 되는 대로 매일 그 카페에 가서 제 마음을 표현하며 그 사람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했고 마침내 그 예쁜 사람은 내 사람이 되려고 했던 건지 다가와서는 제 마음을 기어코 받아주었습니다. 첫 데이트를 할 때 생각하면 아직도 두근거리고 가슴이 설레고는 해요. 하얀 원피스에 긴 생머리가 무척이나 잘 어울렸던 그녀와 저는 진심 어린 연애를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지방에서 상경해 형편상 대학을 중퇴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근히 생활하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조건은 아무래도 상관없었고 부족하면 제가 채워줄 생각으로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월세에서 살고 있었는데 워낙 형편없고 지저분한 집에서 살고 있던 터라 괜찮다면 저희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고 우리는 한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혼인신고만 안 했지 부부나 다름없었습니다. 물론 부모님께 들킬까봐 아슬아슬한 상황이 몇 번 찾아는 왔지만 영리한 그녀의 기지 덕에 몇 번이나 위험한 순간을 넘기며 우리는 알콩달콩 연애를 했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좋아지고 사랑하는 마음에 확신한 저는 결혼 생각을 굳히고 대학 졸업 후 당장 부모님께 그 여자를 소개하게 되었죠. 아버지, 어머니, 저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저도 결혼해서 아버지 어머니처럼 깨가 쏟아지게 가정을 꾸리면서 살고 싶습니다. 부모님도 제 마음과 같이 제가 좋아하는 여자라면 환영해 줄 줄 알았습니다. 저를 워낙 사랑하고 아껴주셨던 분이었기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도 저를 대하듯 하실 줄 알았죠. 그렇지만 부모님께서는 저를 너무 아꼈던 탓인지 그녀가 제 짝으로는 부합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지 찬물을 끼얹은 것 같은 식사 자리를 겨우 끝내고 저를 따로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이 결혼 안 된다. 웬만하면 나도 네가 좋다는 결혼은 시키고 싶지만 이건 기울어도 너무 기울지 않냐? 너 엄마 아빠가 왜 결혼해서 여태껏 분란 없이 행복하게 잘 산 줄 아냐? 그건 바로 조건도 맞고 마음이 맞기 때문이었어. 결혼은 연애랑 달라서 그저 사랑만 가지고는 살 수 없다. 이것저것 다 맞아야지 다툼도 없고 마음 편히 살 텐데 저 아이는 너와 어울리는 짝이 아닌 것 같구나. 분명 결혼하면 후회할 거야. 엄마 아빠 말 듣고 저 여자랑은 결혼하지 말고 너 아직 젊으니 젊은 시절 마음껏 후회하지 않게 연애하고 너와 어울리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거라. 저는 아버지 말에 반박하며 그때까지만 해도 어이없는 숨을 토해냈습니다. 나랑 어울리는 사람을 만나라뇨.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연애 따로 결혼 따로 하라는 말씀 아니세요? 정말 해도 너무 하시네요. 저 아버지 진심으로 존경하고 믿고 따랐는데 어쩌면 저한테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실 수가 있으세요? 전 나영이랑 반드시 결혼할 거예요. 우리 여태 함께 살았고 거진 부부나 다름없게 연애했어요. 혼인신고만 안 했지 정말 부부나 다름없다고요. 사랑하는 여자 전 제 힘으로 반드시 책임질 거라고요. 제가 아버지한테 반박하자 어머님께서는 제게 기가 막힌 듯 어이없어하며 아버지 편을 들더이다. 어른 말 틀린 거 하나 없는 법이다. 아버지 말 들어. 너도 알다시피 네 아버지도 나도 한 번씩 결혼에 실패했다가 만난 사이여서 재혼이 조심스러웠지만 그래도 서로 조건이 맞았고 그 안에서 사랑이 싹 터서 결혼해 여태 서로 배려하고 존경하는 마음에 잘 살았던 거야. 나도 네 아버지도 사랑이라고 생각한 첫 결혼에 실패하고 사랑이 전부가 아님을 배웠다. 너만큼은 돌아가서 상처받지 않고 첫 단추부터 잘 끼워서 좀 더 너에게 어울리고 괜찮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면 좋겠어서 이러는 거야. 넌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이니까 명심해라. 우리가 네 부모인 이상 이 결혼은 절대 허락할 수 없다는 것을. 라고 엄마는 속내를 털어놓으며 그 여자를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했지만 눈이 뒤집힌 저는 부모님의 말이 제대로 들릴리 만무했고 그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부모님께서 싫어한다는 실망감과 억하심정만 생겨 그대로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자친구였던 나영이는 제 속상한 마음을 위로해주면서 마음을 풀어주려 애썼지만 나영이에게 미안했고 결혼 허락 받겠다고 큰소리 떵 쳤는데 체면 다 구긴 상태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겠더라고요. 괜찮아. 뭘 그런 것 같고 그래. 자기네 집에서 쉽게 허락할 거라 생각 안 했어. 딱 봐도 자기네 집은 이렇게 으리으리한 데서 잘 살고 우리 집은 저기 시골에 다 무너져 내리는 집에서 살고 있는데 누가 봐도 우리 집이 기우는 결혼이잖아.
생각해보니 제대로 예단이랑 혼수할 돈도 없는데 내가 부모님께 기댈 형편도 못 되고 너무 결혼을 쉽게 생각한 것 같아. 어차피 우리 집에 살림살이 다 갖춰져 있는데 혼수매 예단이 뭐가 필요해? 그렇게 복잡한 격식 같은 거 다 차려서 살면 더 행복한 것도 아닌데 그냥 우리 사랑하는 맘만 있으면 결혼하면 되는 거 아니야? 진짜 뭐가 이렇게 복잡하고 힘드냐? 사랑하면 같이 살면 되는 건데 라고 말을 했는데 나영이는 그저 쓴 웃음만 지으며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해줘서 고맙다고 그 마음만 변치 않으면 어떻게 해서든 노력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나영이의 사랑을 증명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저 끄트머리 지방에 있는 나영이 부모님을 만나뵈러 가려 했지만 나영이는 나중에 가자고 미루면서 우리 부모님 허락을 받는 게 우선이라고 자꾸만 부모님을 뵈려는 걸 꺼려했어요. 굳이 밝히고 싶지도 않은 것 같길래 배려하며 굳이 묻지는 않고 나영이는 그 이후에도 저희 집에서 함께 지냈고 저희 부모님의 반대 속에서 꿋꿋하게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질까 싶었지만 저희 부모님은 저희가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가끔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에는 문전박대를 하고 투명인간 취급을 했습니다. 집을 뺏지는 않으셨지만 인자한 얼굴로 제 카드를 다 정지시켜 버리셨고 저는 취업 전에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네요. 편의점 일이나 돈을 벌 수 있는 힘쓰는 일들은 참으로 힘들고 고생을 모르고 자랐던 제게는 벅찬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우리 둘이 돈을 모아 차곡차곡 결혼 자금을 모으고 부모님께 허락을 구하면 언젠가 좋은 마음으로 허락하실 거라 생각해서 견뎠죠. 저희 사정을 안 주변 친구들은 확 일을 저질러 아이부터 낳고 혼인신고를 하면 부모님들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어쩔 수 없을 거다 했지만 그건 나영이가 반대하며 기다리자고 말하고 조급한 저를 안정시켰습니다. 이런 착한 여자를 몰라보는 부모님이 원망스러웠고 더욱더 애정은 깊어졌지만 어느 날 정신이 번쩍 드는 날이 제게 찾아오고야 말았습니다. 어느 날 제 일터에 갑자기 나영이가 다급하게 오더니 제게 통사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야, 혹시 모아놓은 돈 있으면 나 좀 융통해 줄 수 있어? 다름이 아니고 우리 집 시골에 빚이 좀 많은데 그게 어떻게 잘못되었던 건지 아버지가 이번 빚을 못 갚으면 집이며 뭐며 다 은행에 넘어간다고 하더라고. 거기다가 어머니가 이번에 외삼촌 보증까지 서줘서 이중으로 터져 우리 부모님 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혹시 괜찮으면 급한 불부터 끄게 갖고 있는 돈 좀 줄 수 없을까? 나 웬만하면 자기 부담스럽게 손 안 벌릴 텐데 이번에는 정말 급해서 그래. 미안해. 내가 열심히 벌어서 돈 버는 대로 갚을게. 매일 침착하기만 했던 나영이는 웬일인지 부모님 얘기에 정신을 못 차리고 혼비백산하며 제게 매달리고 돈을 융통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 역시 부모님께 카드 정지당하고 조금씩 모아놓은 돈을 내밀었지만 큰돈이 필요했던지 그것 갖고는 택도 없다 했고 나영이는 삼금융권에 손을 대려 했고 저는 간신히 일단 그것을 말리고는 어찌 해결을 해야 할지 머리를 싸매고 있었습니다. 고민 끝에 돈이 없어서 집 보증금을 전세해서 월세로 돌려 그곳으로 일단 급한 불을 끄기로 했고 나영이한테 몇천만 원을 내어주었어요. 당장 처갓집이 될 수도 있는 집이 거리에 나앉는다고 하니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나영이는 그 돈을 자기네 집 부모님께 붙여주고서야 겨우 마음을 내려놓고 그날 밤 쓰러지듯 고나게 잠이 들었습니다. 언제까지나 힘에 부친 아르바이트를 할 수만은 없었기에 취업 준비를 해야 했지만 딱히 제가 이 마당에 어찌해야 할지도 몰랐죠. 거기다 곧 돈을 채워 넣겠다는 나영이는 정작 번 돈을 언젠가부터인가 생활비를 내놓지 않고 있어서 저는 날이 갈수록 힘겨워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알콩달콩 신혼부부 느낌 내며 이것저것 내 몸도 잘 생각해주고 잘 챙겨주고 했는데 지금은 매번 간단하게 돈 아낀답시고 빵 한 조각이나 인스턴트, 라면 먹는 게 다라서 체력도 말이 아니었어요. 얼마 되지도 않는 아르바이트비를 받아서 월세 내고 생활비 내고 이것저것 부차적으로 쓰는 돈을 써버리니 매월 빵꾸가 나서 카드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지경이었고 더 이상 버티기도 힘들어서 끝내 하루 날 잡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저기 나영아, 미안한데 혹시 이번에 생활비 마련하기가 좀 어려워? 나도 웬만하면 이런 말 안 하고 싶은데 이번에는 정말 돈이 모자라서 그렇거든. 나 사실 너한테 준 돈도 이제 더 나이 먹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취업 준비해야 해서
공부하려고 모아놓은 돈인데 그것도 다 털어버리고 모자라서 지금 전세금도 털고 월세로 돌렸잖아. 나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야. 나도 남자 체면에 이런 말하기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그래. 미안해. 라고 미안하다고까지 붙여서 거의 울기 직전으로 사정사정했는데 처음에 나영이도 같이 생활하니 누구보다 제 사정을 뻔히 알았던지라 그 마음을 헤아려 주려고 미안하다 어쨌다 얘기를 했는데 날이 갈수록 이런 얘기를 하는 것조차 그녀로서도 자존심이 상했던지 제게 반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왜 그래 자기? 내가 돈 안 주고 싶어서 못 줘? 자기가 나 준 돈 그거 나 혼자 다 잘 살겠다고 내가 우리 부모 형제한테 빼돌려서 다 쓴 거야? 나 자기가 힘들게 무리해서 해준 돈이란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더 미안하게 빌렸던 거고 그걸로 우리 부모님 지금 집 지켜서 잘 해결되어 살고 있어. 내가 조금씩 갚으려 했는데 사람이 집만 있으면 다 사는 거 아니잖아. 우리 아빠 몇 년 전쯤 허리 수술하신 게 도져서 몸도 제대로 못 추스르시고 있어서 내가 생활비 좀 대주고 있어서 자기 돈 제대로 못 갚고 있었던 거였어. 내 사정 뻔히 알면서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자기 빚쟁이 같아 정말. 큰 돈인 거 알고 나도 조금씩 마련하려고 노력하는데 안 되는 거 어떡해. 그렇게 닥달할 거면 차라리 헤어지자. 자기 그냥 자기 부모님한테 돌아가고 나 돈 벌어서 조금씩 어떻게든 갚아 나갈게. 원한다면 차용증도 쓸 테니까 이제 제발 지긋지긋하게 빚쟁이처럼 날 좀 괴롭히지 좀 말라고. 라고 악을 바락바락 쓰며 우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이다. 돈이 없이 경제난에 허덕이며 하루하루가 너무 힘이 드니 맘 같아서는 다 버리고 따뜻한 부모님 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이래서 가난하면 사랑이 창밖으로 도망친다는 말이 나왔나 봅니다. 어떻게든 책임지고 싶어서 내가 사랑하는 여자니까 감싸 안고 싶어서 부모님을 등지고 나왔는데 정말 날이 갈수록 힘이 드니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더랬죠. 부모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혜택을 누리고 있었는지 잘 알게 되었어요. 사랑만 있음 잘 살 수 있을 거란 생각에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이런 사랑 노름은 그만하기로 하고 짐을 싸기로 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짐을 꾸리자 나영이가 저를 보았고 놀란 듯 저와 짐가방을 번갈아 보며 내게 매달리며 잡았습니다. 지금 어디 간다고 그래? 설마 지금 내가 싫은 소리 몇 번 했다고 나 버리고 부모님한테 돌아가겠다는 거야? 나 이제 조만간 돈 마련해서 오빠한테 다시 줄 수 있을 것 같아. 실은 부모님께서 감사하게도 나 시집자금으로 모아놓은 돈 있는데 그거 나 주려고 집 날라간다고 해도 갖고 있으셨대. 내가 사정 얘기하니까 다 주시겠다고 해서 우리 다시 여기 전세로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자기, 나 자기랑 결혼하려고 계속 기다렸던 거 알지? 우리 혼인신고만 안 했지 주변 사람들도 우리가 부부처럼 산 거 잘 알잖아. 제발 나 버리지 마. 난 자기밖에 없어. 자기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발 가지 마. 라고 궁지에 몰리니 고상한 그녀답지 않게 억척스럽게 매달리는데 저 역시 제 인생이 절실했기에 이게 결코 하루 이틀 만에 결정된 게 아니라는 진심을 전하고 싶어서 나영이를 붙잡고 저도 같이 설득했습니다. 나 너무 힘들고 무서워 나영아. 돈이 없다는 게 이렇게 내게 괴로움을 주는 건지 몰랐어. 나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 엄마가 차려주는 따뜻한 쌀밥이랑 김치찌개가 그리워. 제발 날 놔줘. 내가 부모님께 돌아가서 자리 잡히면 우리 사실혼 관계나 다름없이 살았으니까 위자료도 지급해 줄게. 내가 전세자금으로 빼준 보증금도 나 안 줘도 돼. 우리 부모님 말씀대로 너와는 짝이 아닌 것 같다. 우리가 같이 만나면 너무 불행해져. 더 이상 사랑도 없고 애정도 없고 우리는 아까운 청춘 이렇게 썩히면 안 되는 거잖아. 우리 헤어지자. 미안하다. 저는 나영이에게 제 진심 어린 속내를 내비치며 바닥에 엎드려 제발 날 놔달라고 울었고 나영이는 덩달아 같이 울어버렸습니다. 한참을 서로 울고 침묵이 이어지면서 마음 정리를 다잡았던지 나영이가 소매로 눈가를 쓱 닦고 새빨개진 눈으로 입을 더 이상 놀리지 않고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잡은 제 옷소매를 스르륵 힘없이 놓았어요. 그대로 저는 도망치듯 그곳을 나왔고 그게 나영이와의 마지막인 줄만 알고 마지막이기를 바라며 그렇게 빈집에 그녀를 혼자 두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간만에 부모님 집을 찾게 되었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떨어뜨리시고는 따뜻하게 안아주셨네요.
이 따뜻한 보금자리가 얼마나 그립고 소중한 건지 저는 비로소 부모님을 떠나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제 방에 들어가 보니 제가 떠날 때 그대로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여전히 깨끗하고 깔끔하고 부모님의 가지런한 손길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늘상 제 방에 오셔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가셨단 아버지의 얘기에 제가 얼마나 그깟 사랑 때문에 불만을 떨고 살았는지 알게 되어서 더 죄송했습니다. 저는 돌아와서 몇 날 며칠 동안 계속 제 방에서 잠만 잤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차려주신 밥을 먹고 뒹굴거리고 안정적인 공간에서 제 불안했던 마음을 잠재우고는 저는 사회적인 제도약을 위해 취업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하반기에 제가 원하던 기업들이 줄줄이 있었고 저는 밤낮 없이 도서관에서 취업 공부를 했고 마침내 제가 원하는 기업의 최종 합격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너무나도 기뻐하셨고 저를 보듬어 주시며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버지와 부자지간에 맘 편히 술잔을 기울이시며 그간 못했던 말들을 말씀하시더이다. 처음부터 고생 한번 모르고 자란 네가 결국 못 버티고 돌아올 줄 알았다. 사랑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맘 편하게 해주고 널 이해할 수 있는 여자와 만나 결혼해야지. 보니까 전셋집도 월세로 돌렸던데 돈 때문에 얼마나 버거웠으면 그렇게 했나 싶어 마음이 안 좋더라. 너도 많은 것을 깨우쳤겠지. 나도 네 엄마도 그놈의 사랑만 믿다가 한 번씩 데이고 서로를 만나 잘 살고 있잖냐. 너도 실수를 밑거름으로 삼고 더 잘 살아가도록 해라. 알겠지 우리 아들? 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제 손을 잡아주셨는데 이상하게 그때까지만 해도 부모님께 의지해서 그런지 사랑 따위 아무 미련이 남지가 않았습니다. 부모님 말씀이 다 옳다 여겼고 부모님 말씀이라면 뭐든지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리고 제가 취업한 지 얼마 안 돼요. 부모님께서 소개시켜주는 저희랑 엇비슷하게 사는 여자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사업으로 오래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는데 그게 참 고생한 기억이 있었던 탓인지 부모님께서 소개시켜 주었다는 것만으로도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고 하더라고요. 혜진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그 여자는 저보다 3살 아래였는데 저와 같은 동급의 대학교를 나왔고 현재 부모님께서 차려주신 학원 원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넉넉한 집안에 인자한 아버지와 현모양처 어머니, 저와 동갑인 오빠, 모든 것이 저희와 쌍둥이 집안처럼 똑 닮아 있어 안정적이며 인상 깊었습니다. 하지만 공부하느라 많이 사람을 만나보지는 못했던지 매사 조심스럽고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여자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불같은 사랑을 한 사람으로서 그런 혜진이가 약간은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좋은 만남을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해야 했지요. 그래야 최소한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마냥 제가 좋아 밝게 웃는 혜진이에게 큰 결심을 하고 말을 했습니다. 혜진씨, 사실은 저 예전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부모님 반대로 제가 너무 힘이 들어서 결국 그 사람을 놓고 헤어지게 되었어요. 결국 돈 때문에 사랑을 등져버렸으니 제가 참으로 못난 놈이죠. 우리가 만나기 전에 이 얘기는 꼭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하는 말입니다. 라고 저는 참